그 손석희 지금 현재 사장을 100분 토론하고 시선 집중해서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때 사장이 김재철 사장이 있을 김재철 사장 전에 네, 엄기영 사장이 있을 때. 네. 이제 사장실로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둘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시간을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그만두게 됐다. 아니 저도 사실은 좀 피해 당사자 중에 한 명이긴 한데요. 예. 근데 왜 좋아하는 어떤 면에서? 아니 이번에 저 국정원 문건 나오고 난 다음에 저도 좀 놀랐어요. 근데 정권 바뀌고 나면 저도 피해자였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사실 먼저 나서서 말은 못했지만 그 국정원에 제가 이제 라디오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맞아. 2년 몇 개월 동안 했었죠? 아니요, MBC에서만 한 것만 해도 6년이 넘고요. 지금 다 합치면 MBC 적폐 세력이에요, 한 9년을 했어요. 제가. 적폐 세력이 여기? 아니, 언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 전까지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이라는 프로그램을 김미아 씨랑 같이 했어요. 맞아요. 김미아 씨가 밀려나는 과정도 제가 다 봤고요. 2011년 밀려날 때. 그리고 국정원 거기에 이제 정리해야 될 패널 김땡땡 이렇게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김땡환, 김성땡. 예, 저도 그렇게 지금 이제 뒤늦게 알게 됐는데 그때 이제 패널들을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김미아 씨를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선 집중 그만두는 과정에서도 제가 손석희 현재 JTBC 사장이지만 어떻게 밀려나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다 얘기를 들었던 당사자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이 세월호 참사 있었을 때 그때 정말 MBC에서 저를 그 표준 FM에서 한 번도 안 불렀거든요. 그 다음에.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잠깐만 브리핑 방송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달 좀 안 되게 가서 방송했는데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자면 그 세월호 그 브리핑 하는데도 정말 토시 하나까지 다 감수래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하나까지 심했어요. 다 써주면 그걸 할 수 없이 하신 거네요. 하기로 했으니까. 할 수 없이 했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방송 들어가서는 이제 또 할 수 있지만 그 아이템 중에서 정부 비판성 그때 상당히 많이 세월호 구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될 때잖아요. 해수부 비판. 네네. 그런 아이템들은 다 가급적 다 빼고 가는 형태로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피해자시고 저는 목소리가 익숙하거든요. 네, 얼굴보다 목소리가 더 익숙한 분이세요. 그래요? 네. 얼굴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들은 얘기 중에 되게 인상적인 게 그 손석희 지금 현재 사장을 100분 토론하고 시선 집중해서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때 사장이 김재철 사장이 있을 김재철 사장 전에 엄기영 사장이 있을 때. 이제 사장실로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둘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시간을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그만두게 됐다. 그 전부터 계속 그만두라고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요. 반복적으로 있었고. 손석희 사장도 그 고난의 행군을 좀 했네요. 그럼요. 종이 했었죠.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또 이래서 말할 수 있다 말씀드리면 손석희 사장하고 작가들하고 아이템을 별도로 회의를 했어요. PD를 빼고. 왜냐하면 PD를 넣으면 위에 보고가 돼서 이거 하라 하지 마라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PD는 지금 여기 정찬현 사장이 PD였었는데 그때? 아니 그분 말고 다른 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PD는 위에서 간부들 계속 보고를 해라. 아이템 보고를 하라고 계속 강요를 했으니까 PD 입장에서는 아이템이 뭐다라고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또 PD도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PD한테 거꾸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작가하고 손석희 사장하고 따로 방을 만들어서 따로 아이템 협의를 하고 보고를 잘 안 하고 그렇게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간섭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에 대한 간섭이 심했네요. 그러니까 보도 제작 자율성이란 단어가 없어졌던 9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 없는 나라 잃은 9년. 나라 잃은 그러니까 일제가. 아니 나라가 없었어요. 이게 나라냐 그랬잖아요. 나라 없는 9년이었는데. 근데 이게 MBC만 그런 게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여러 개 방송사에서 라디오를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잘 알지만. 다 금치고 같은 게 다 있었어요. KBS도 있었고. YTN도 있었고. YTN도 그 다음에 많은 논란이 많았지만, MBC도 제가 직접 경험한 것만 말씀드리면, KBS, MBC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빼주세요, 이거 넣어주세요. 다 그런 거 하고, 이 표현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패널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MBC에서 그렇게 잘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CBS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CBS로 가서 지금 이제 한 5년 9개월, 10개월 정도 가까이 했어요. 김현정의 뉴스쇼를 라디오를 매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 갔다는 게 약간 뿌듯해요. 그리고 그게 뭐 해방된 느낌이셨겠고. 네, 저는 거기에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맺히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지금 방송을 하는데 일체 관여를 안 해요. PD가 예를 들어 방송하는데 그 스튜디오 안에 들어와도 나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것과 완전히 반대였었네요. 자기가 할 내용을 그대로 원고로 제출해서 거기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수정을 해주면 그걸 그대로 읽을 수밖에 없었던. 근데 이제 생방일 경우 패널들이 김성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바꿀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즉시 자르는 거죠. 야, 그런데 이제 그 13일 경향신문이 국정원에 2010년 11월 5일 작성 국정홍보 현안 및 조치사항 방송에 대해서요. 네. 문건을 확인한 결과 국정원은 MBC 현안 중 하나로 신입 기자 선발 관련 건까지도 뽑으면서 조치사항으로 좌평양 응모자의 채용 배제를 유도해야 한다? 이게 경향신문 보도가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MBC에서 시험을 사상 뽑을 때. 검증을 한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 그 얘기가 파다하게 돌았어요. 예. 그런데 그게 국정원이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문건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국정원과 뭐 연예계 블랙리스트도 그렇고요. 뭔가 국정원에서는 끊임없이 만들었어요. 근데 실행은 했어요. 근데 중간에 실행한 실행자가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잘. MBC에서 누군가 한 거 아니겠어요? 했죠. 또 여기서 국정원도 만들어 누군가가 전해준 국정원 전달자도 있을 거고. 그럼 계획은 했고 그 계획이 실행됐으면 중간에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다 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김수환 평론가님 말씀드리면서 이상한 게 지금 국정원에 여러 가지 적폐나 범법적 행위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때 당시 국정원에 누가 이것을 주도했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너 도대체 왜 했냐, 너의 의도였냐, 정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냐라고 하는 것부터 해갖고 이게 수사 대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검찰 수사 대상이에요. 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한 얘기가 우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말씀하신 궁금증은 풀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해달라고 한 거고요. 근데 검찰이 수사해달라고 던지면서 지금 이제 김수환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그럼 국정원에서 담당이 누가 있고 누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넘어와야 되는데 검찰 입장에서 답답한 게 이 내용은 안 넘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서 수사하십시오. 그래갖고 지금 국정원 개혁이 제대로 안 될 것 같다 우려하면서 기사를 쓴 한겨레 논조들이 예,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때의 담당자들, 지금 얘기한 MBC 그때 했던 담당자들, 이분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 어쩔 수 없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홍보수석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 홍보수석이 언론을 어떻게든 언론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니까. 그래서 이동관 전 수석의 수사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요 대목입니다. 그러네. 이렇게 실무자 그리고 구체적인 책임자들. 이거는 언론 바닥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대충 짐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이 어떻게 움직였을지를. 아마 기자들이나 경험 많은 사람들은 국정원에서 온다 그러더라도 국정원 간부가 어떻게 맨날 MBC 간부들 만나가고 맞아요. MBC 이사들 만나겠어요. MBC에서 연락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컨택 포인트. 아유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MBC 담당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MBC 담당이 누구를 만나든 일단 윗선에서 누군가 얘기가 되면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는 담당이 만나가지고 이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해서 건네줬겠죠. 아니면은 직접 문건을 안 줬더라도 예. 그 계획들을 얘기를 해줬겠죠. 예. 그럼 MBC 안에서 이제 그걸 우린 이제 이렇게 실행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이 실행을 했을 거고 그게 한 축이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뭐 MBC뿐만 아니라 정부 뭐 국정 일종의 이제 홍보수석이나 홍보수석실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거는 뭐 밥도 먹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MBC 하나만 방송이 이런 게 아니라 방송 전체가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얘기는 홍보수석실 차원에서도 뭔가 계획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언론사가 상대하는 창구는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버무려지든 만났다 헤어지든 간에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높다고밖에 그 볼 수 사람들 없는 찾아내야 거예요. 된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 사람들을 찾아서 사법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MBC 내부에서 누가 그런 것들을 했느냐. 그렇죠. 언론인의 자존심 다 팽개치고 난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
이걸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만 한 정도가 아니라 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또 MBC 내에서 요직을 거치면서 승승장구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MBC 경영진의 요직에 앉아 있다. 예, 그분들 그렇게 다 찾아내야 자연스럽게 된다. 연결이 되니까 이번에 이제 백종문 부사장도 그런 인물로 의심을 받고 있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종문 부사장도 수사를 받아야 되고 예. 그 수사를 통해서 한 명 한 명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MBC 그간의 인사를 보면 마음에 안 드는 패널까지 쳐내면서 또 상벌에 굉장히 엄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권의 우호적인 A 보도를 하고 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승진을 하는 예. 그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시기에 승진을 했는지 보면 저는 그 맥이 찾아질 것 같습니다. 안에서는 대충 알고 다 있어요. 알죠. 아니, 우리가 사실은. 잘 아는 유명한 사람도 있잖아. 이른바 이제 뭐 한간의 SNS상에 배신남매로 불리는 신동호 국장, 배현진 앵커. 이분들이 대표적인 그 부역자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 사실 본인들한테 이거 부역자라고 하면 이거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기 참 애매하긴 하지만. 라고 추정된다. 그렇죠. 아, 잘못하면 이거 명예훼손 당하는데. 아니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잘 나갔던 건 사실이니까. 아, 신동호 국장과 배현진 앵커가 부역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 아닙니까? 해서 저를 명예훼손 걸잖아요. 이런 건 영광의 상처예요. 좀 걸어줬으면 좋겠어. 신동호 같은 자칭이들이 저 같은 사람한테 싸움 한번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부역자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신동호 앵커가 시험증 맡아가지고 계속 했잖아요. 예. 계속 하는 사이에 시험증의 논조나 이런 것들이 다 편향적이라는 얘기들을 평가를 받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권 편향적이라고 하는 예. 지적들을 받았잖아요. 무슨 프로를 맡았고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여권 편향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같이 참여를 했던 작가들 있잖아요. 예. 그 작가들이 전부 이번에 파업에 동참했어요. 그러면서 그 작가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거 시시콜콜 다 우리가 지시받은 거였습니다라고 해서 얘기했어요. 어허. 그러면 신동호 앵커가 그걸 잘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렇게 알게 따지면? 되죠. 제가요, 이거 아주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 탄핵의 두 분 과정에 오늘 두 분의 개인 방송 같아요, 오늘 느낌이. 근데 재밌죠. 예, 재밌어. 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 어머, 큰일 어떻게 이 났어. 얘기 꼭 해야 돼요. 제가 MBC 그 오후에 토론 프로가 있어요. 예. 거기서 갑자기 저를 불러서, 어머,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나가고 딱 나오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데, 야, 벌써 위에서 전화 왔어. 최민희 의원 왜 불렀냐고. 그때 상황이 그랬던 아, 거예요. 작가 PD들한테? 네. 야, 근데 왜 가셨어요? 그냥 저는 출연료 때문에? 아니 그거보단 MBC에서 부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의식 있는 작가들이 불러준 거구나 이 상황을 왜냐면 설명해. 작가들하고 PD들 밑에서 이렇게 이른바 박박기는 이런 분들 의식이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장 전화 왔다고 그리고 다시는 못 나갔죠. 안타까웠어요. 상징적으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예.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방송사 파업 여러 번 있었어요. 예. 근데 프리랜서 작가하고 리포터 이런 사람들이 파업에 동참한 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처음이었어요. 이번에? 네. 아, 얼마나 그 세월 답답했으면. 예, 다 본 거예요. 예. 다 목격자였던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파업하는 거예요. 이전에 파업할 때 작가들은 나도 파업해야 되나? 이런 얘기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예. 우리는 그대로 그 다음에 또 이어갈 사람들이니까 해야지라고 하면서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도 하기 싫을 정도였다는 거 하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지 근데 알 수 오늘 있을 거예요. 이후로 그 신동호 국장이 진행하는 이 아무도 안 보는 그 토론 프로그램 이런 거 좀 바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바로 없애려면 예. 빨리 사장을 선임하고 내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빨리 없애면서 나를 불러 거기 가갖고 진행하라고. 전 동의합니다.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신동호 자리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사장님 와서 시간이 진짜 없다. 사장님 와갖고 인적 청산 회의죠. 부당 해직자 복귀 회의죠. 부당 정보자 정상화 시켜야 돼요. 한 200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네, 네. 사장 바로 지금 뭐 12월 중순 저분 너무 여유 있어요. 김경환 씨 너무 여유 있는데. 근데 그게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그런데 지금 비상 비상 상황이에요. 71일의 파업이 우리에게는 71일이라는 숫자지만 네. 파업하는 분들에겐 그 70일의 하루가 7년 정말 1개월 같아요. 7년 1개월 같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그 절차를 진행하셔야 되고 또 저는 MBC 내부에서 이미 이런 사람 정도면 이 일을 수습할 것이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내부 구성원들의 마음을 잘 모아서 가는 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빨리 선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 고대웅 사장 얘기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아니, 시간에. 그거 짧게만 예. 한마디 할까요? 예. 왜냐하면 지금 KBS의 경우도 이사 중에 한 분이 그만두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7대5 구도가 이제 조금 바뀌어서 6대5 되어 있고요. 네. 7대4에서 한 명만 6대5로 더 바뀌었고, 그만두면. 그 이모 이사가 예. 법인카드를 좀 잘못 썼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었고, 예. 그거를 이제 또 내부에서 고발해서 감사원이 감사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그 이사의 거치가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 두 이게 명 또 거꾸로 6대5가 됩니다. 6대5가 되죠. 네, 그러면 거꾸로 이제 7대5가 되겠죠. 이제 두 명 그만두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6대5에서 7대4. 그렇게 알겠습니다. 바뀝니다. 그동안에 팝 여러 번 봤지만 KBS가 더 오래 버티는 팝은 제가 본 처음 적이 봤습니다. 없거든요. 처음 네. 봤어요, 진짜. KBS 근데 9노조, 10노조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 네. 때문에. 그것도 사실 이번에 뭐 고대영 사장이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뭐 방송법 바꾸면은 그 다음에 뭐 물러나겠다고 하는 얘기를 고지고대로 믿고 그거에 노조가 동의를 또 해줬잖아요. 예, 그게 9노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1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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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술 직종에 있는 이제 노조원들이 가입한 노조인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왜 꼼수 그랬을까? 아니에요. 예, 왜 그랬을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뻔히 다 알았을 텐데 상황을. 그렇죠. 지금 국회 미방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그래서 미방위원장이 틀면 하염없이 방송법 논의가 질질 끌어져서 방송법이 조기에 통과될 가능성은 가능성이 1%도 없다. 안 됩니다. 그거를 모르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제1노조가. 알았겠죠. 그걸 예.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은 좀 기술이 고사장하고 들어갔다. 뭔가 예, 얘기가 있었지 기술이 않았을까 들어갔다.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을 좀 아주 하고 꼼수 있습니다. 중에 꼼수입니다. 임기 다 채우려는. 그러니까요. 고사장은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나는 뭐 KBS 정산을 위해서 언제든지 그만둘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구성원들 만나면 스근스근 흘린대잖아요. 그리고 나는 근데 그렇게 뭐 꼴통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진짜 쌍기역, 쌍티그시고. 그렇죠. 무서운 티그시죠. 사람이죠. 네. KBS도 그러나 한 명 정의 이사가 그만두게 되면 이제 조건이 바뀌어서 7대4가 되기 다시 때문에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사장 조건이 해임할 수 됩니다.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인호 이사장의 이제 해임 결의부터 먼저 해야 돼요. 예, 이인호 이사장. 네. 현재 그 구 여건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된 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뭐 저는 KBS가 MBC 문제가 정리가 되면 예. KBS 문제는 따라 움직일 거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래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주유소 습격 작전이라고 한 놈만 조진다. 그러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MBC가 멀쩡하게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KBS 혼자 지금 공영방송이고 채널 두 개 이번에 갖고 있는데 방송이 막 파행이 계속되면 될 수 있겠어요? 아니 이번에 이 노조 임원들이 가서 그 얘기를 간부들이 가서 그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네, 네. 좀 있으면 이제 MBC가 정상화 되는데 우리 이렇게 방송 만들었고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내부에서 간부들이 예, 사장 물러나라. 물러나셔. 그런데 싫다 그랬잖아. 사장 때문에 지금 이 일 벌어지고 있으니까 물러나고 그러니까 방송법 개정되면 물러나겠다는 꼼수 답변을 한 겁니다. 그렇게 밑에서 좀 더 치고 올라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세월호 예. 구조 문제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될 때잖아요. 해수부 비판. 네네. 예. 그런 아이템들은 다 가급적 다 빼고 가는 형태로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피해자시고 저는 목소리가 익숙하거든요. 네, 얼굴보다 목소리가 더 익숙한 분이세요. 그래요? 네. 얼굴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들은 얘기 중에 되게 인상적인 게 그 손석희 지금 현재 사장을 100분 토론하고 시선 집중해서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때 사장이 김재철 사장이 있을 김재철 때인가요? 사장 그 다음? 전에 네, 엄기영 사장이 있을 때. 네. 이제 사장실로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둘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시간을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그만두게 됐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그만두라고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요. 반복적으로 있었고. 손석희 사장도 그 고난의 행군을 좀 했네요. 그럼요. 종이 했었죠.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또 이래서 말할 수 있다 말씀드리면 손석희 사장하고 작가들 캔도 있었고. YTN도 그 다음에 많은 논란이 많았지만 MBC도 제가 직접 경험한 것만 말씀드리면 KBS, MBC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빼주세요, 이거 넣어주세요. 다 그런 거 하고 이 표현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패널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MBC에서 그렇게 잘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CBS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CBS로 가서 지금 이제 한 5년 9개월, 10개월 정도 가까이 했어요. 김현정의 뉴스쇼를 라디오를 매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 갔다는 게 약간 뿌듯해요. 그리고 그게 해방된 느낌이셨겠고. 네, 저는 거기에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맺히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지금 방송을 하는데 일체의 관여를 안 해요. PD가 예를 들어 방송하는데 그 스튜디오 안에 들어와도 나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것과 완전히 반대였었네요. 자기가 할 내용을 그대로 원고로 제출해서 거기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수정을 해주면 그걸 그대로 읽을 수밖에 없었던. 근데 이제 라고 아이템을 별도로 회의를 했어요. PD를 빼고. 왜냐하면 PD를 넣으면 위에 보고가 돼서 이거 하라 하지 마라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기 이 때문에. PD는 지금 여기 정찬영 사장이 PD였었는데 그때? 아유, 그분 말고 다른 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PD는 위에서 간부들 계속 보고를 해라. 아이템 보고를 하라고 계속 강요를 했으니까 PD 입장에서는 아이템이 뭐다라고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또 PD도 이상해지잖아요. PD한테 거꾸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작가하고 손석희 사장하고 따로 방을 만들어서 따로 아이템 협의를 하고 보고를 잘 안 하고 그렇게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간섭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에 대한 간섭이 심했네요. 그러니까 그냥 심한 정도가 아니었죠. 보도 제작 자율성이란 단어가 없어졌던 9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없는 나라 잃은 9년. 그리고 나라 일은 그러니까 일제. 아니 나라가 없었어요. 이게 나라냐 그랬잖아요. 나라 없는 9년이었는데. 근데 이게 MBC만 그런 게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여러 개 방송사에서 라디오를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잘 알지만 다 금치고 같은 게 다 있었어요. KBS도 있었고 정리해야 될 패널 김땡땡 이렇게 세 개는 그리고 우리는 김땡환, 김성땡. 그렇게, 저도 그렇게 지금 이제 뒤늦게 알게 됐는데 그때 이제 패널들을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김미아 씨를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선입중 그만두는 과정에서도 제가 손석희 현재 JTBC 사장이지만 어떻게 밀려나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다 얘기를 들었던 당사자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이 세월호 참사 있었을 때 그때 정말 MBC에서 저를 그 표준 FM에서 한 번도 안 불렀거든요. 그 다음에.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잠깐만 브리핑 방송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달 좀 안 되게 가서 방송했는데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자면 그 세월호 그 브리핑 하는데도 정말 토시 하나까지 다 감수래요?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하나까지 심했어요. 다 써주면 그걸 할 수 없이 하신 거네요. 하기로 했으니까. 할 수 없이 했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방송 들어가서는 이제 또 할 수 있지만 그 아이템 중에서 정부 비판성 그때 상당히 그 손석희 지금 현재 사장을 100분 토론하고 시선 집중해서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때 사장이 김재철 사장이 김재철 사장 전에 엄기영 사장이 있을 때. 이제 사장실로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둘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시간을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그만두게 됐다. 아니 저도 사실은 좀 피해 당사자 중에 한 명이긴 한데요. 근데 왜 좋아하는 어떤 면에서? 아니 이번에 저 국정원 문건 나오고 난 다음에 저도 좀 놀랐어요. 근데 정권 바뀌고 나면 저도 피해자였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사실 먼저 나서서 말은 못했지만 그 국정원에 제가 이제 라디오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맞아. 2년 몇 개월 동안 했었죠? 아니요, MBC에서만 한 것만 해도 6년이 넘고요. 지금 다 합치면 MBC 적폐 세력이에요, 한 그럼? 9년을 했어요. 제가. 적폐 세력이 여기? 아니, 언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 전까지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이라는 프로그램을 김미아 씨랑 같이 했어요. 맞아요. 김미아 씨가 밀려나는 과정도 제가 다 봤고요. 2011년 밀려날 때. 국정원 거기에 이제